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좀 낯선 풍경이죠.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던 시장이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후속 거래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려는 사람이 넘쳐나는 시장이라고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사라진 시장이 됐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죠. 그동안 뉴스를 도배하던 신고가 기사들 쑥 들어가고 커뮤니티에서 돈 벌었다 막 이런 자랑하는 얘기들 쏙 사라졌습니다. 하락세가 완연한 시장인데 요즘 또 공급 부족을 이슈로 지금 계속해서 분양가는 오르고 공급도 부족해질 거니까 옥석을 가려서 청약에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또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청약시장 양극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계약 안 되는 단지들 이게 대부분입니다. 계약금 1,000만 원만 달라고 하죠. 계약 조건을 온갖 금융 혜택을 주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청약시장이죠.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000만 원 정도 하던 분양가가 지금 2023년이 돼서는 평균 1,800만 원 수준으로 껑충 치솟아 올랐어요. 이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지 않으면 못 사죠.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 같은 경우 4.56% 전월보다 0.21% 급등을 했고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러니 자금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고 있는데 분양가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 미분양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을 기록했던 단지들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어요. 인천의 한 아파트 당초 계약금 10%만 내면 분양받을 수 있는데도 미분양이 나왔었죠. 이거 계약금 5%로 줄이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줄 테니까 제발 분양받으라고 이렇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계약금 정액제 하는 단지들도 늘어나고 있고 중도금 고정금리로 혜택을 지원해준다. 이 얘기는 시공사가 그만큼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분양을 하고자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분양한 단지들 아무 문제 없이 끝까지 사업을 끝내야만 할 텐데 이게 중도에 무너지면 대출 받은 거 금리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언제 입주하게 될지 언제 공사가 완결될지 끝없이 기다리는 모습 부동산 불황기에 나타났던 모습이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양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들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 조건을 통해서 즉 할인을 통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건설사들 이렇게라도 물건을 털어내려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고 있다. 즉 주변 시세 대비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참여를 안 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투자로서의 메릿이 매우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청약시장의 열기는 식게 되었어요. 섣불리 뛰어들지 않지만 그래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하고 여전히 분양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올 초에 있었던 둔촌주공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둔촌주공 서울의 유수의 단지죠. 이 단지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얼어붙었던 시장의 결과 실수요자도 외면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미분양이 났죠. 정부가 온갖 규제를 하고 정책 지원을 해서 줍줍을 통해서 겨우겨우 물건을 팔 수 있었던 거 그게 올 초의 일입니다. 전매 제한 실거주 폐지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라도 들어와서 사주라고 동료에서 겨우겨우 팔 수 있었던 시장이었고 그 이후에 여전히 지금 물건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이들의 선택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이미 분양된 단지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수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됐죠. 김포 아래 검단 신도시 여기 같은 경우 입주 3년 이내로 제한을 걸어도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분양이 이루어졌고 입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여전히 많은 지역에 계속해서 공급은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분양한 아파트 국민평형 기준에서 5억대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 작년 3월에 분양을 했는데 34평형 같은 경우 5억이 넘게 분양을 했고 여기에 사람들 이 물건을 분양받고자 서로 경쟁적으로 나섰어요.
그때 비교가 됐던 단지들 지금 시세를 보면 4억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할 당시에는 7억 이상 간다고 하니까 5억이 넘는 분양가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불과 1년 전 상황인데 7억을 호가하던 아파트 최근에 거래되는 가격 4억 5천입니다. 이거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도 지금 이런 매매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내려간 가격에도 거래가 빵빵 터지는 게 아닌 거래 종말의 상황, 정책이 멈추니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GTX 호재를 운운하며 수많은 아파트를 분양했던 운정 신도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전 청약을 통해서 분양한 아파트 있죠. 올라간 가격에 서민은 집 못 사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람들한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여기 지금 어떤가 볼까요? 분양가 7억이 넘습니다. 혜택을 받고 분양을 받는 건데도 7억이 넘는 분양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 9억은 간다고 했으니까 7억이면 싸다고 생각해서 청약을 했겠죠. 근데 현재 6억 5천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외곽 지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에 최근에 분양한 이문파크자이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죠. 아직 다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대단지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어요. 비싼 분양가였죠. 84제곱미터가 12억이 넘는 금액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 옆에 분양한 것도 11억에 분양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 요즘 경기가 얼어붙고 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제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나머지 물건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 높았죠. 동대문구인데 84제곱미터짜리 13억, 14억 이 정도 분양가에 판다고 하는데도 사람들 더 지나면 분양가 더 오르고 집 살 기회 없어진다 이런 말에 청약을 했습니다. 24평형도 10억 가까운 금액에 분양을 했고 그나마 이 돈은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한 사람들 있었으니까 경쟁률 15대 1을 기록하면서 분양을 했습니다. 주변의 시세가 엄청 높다고 하니까 새 아파트 기준에서 이 정도면 분양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주변 아파트 기축임에도 최고가 9억을 찍었으니까 10억에 분양하는 거 결코 비싸게 사는 거 아니다 이런 판단들을 했겠죠. 근데 그 가격 이제 6억으로 내려왔습니다. 9월에 6억에 거래된 이후에 그 이후에 거래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죠. 최고가 11억을 찍었으니까 지금 지하철 바로 앞에 10억에 분양하는 거니까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이거 이상 갈 거다 이런 판단으로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11억 한다던 아파트가 8억 이하로 팔렸습니다. 지금의 시장 급격하게 올랐던 가격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시장입니다. 최근에 분양한 또 다른 아파트, 여기 30평형의 분양가 1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경쟁률 50대에 가까이 치솟아 오르면서 분양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이 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직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남았는데 주변의 시세는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기축, 최고가 14억을 찍었으니까 지금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11억에 분양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었겠죠. 이 가격이 10억대로 내려왔습니다. 24평형 같은 경우는 6억대에 팔리고 그 다음 후속 거래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 여기는 연차가 좀 오래됐죠.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또한 11억 가까이 간다고 하니 새 아파트 11억에 분양받으면 돈 번다고 생각하는 판단 할 수 있었겠죠. 그치만 그 가격 속절없이 내려와서 최근에 8억대에 팔렸습니다. 인근에 2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 있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 이 옆에 보이시죠? 여기 분양가 84짜리 9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금융비용까지 고려하면 10억은 훨씬 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9억에 분양을 했고 이 당시 평균 경쟁률 400대 1이 넘었어요. 다른 타입들도 10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을 보이면서 이 가격에 샀는데
지금 기축의 시세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입주할 때까지 과연 이 상황을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을까요? 당시에 로또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분양받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었고 지금 금융비용 감당하고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가서 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입주할 때까지 과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제하고도 뭔가 로또를 맞은 만큼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 지금 현실입니다. 지난달에 분양한 아파트 청약시장의 양극화, 옥석을 가리는 중에서 이거는 옥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34평형 분양가 16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 경쟁률 50대 1을 기록하면서 상황리의 분양을 마쳤어요. 세대수는 적지만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마포의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분명히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사람들 분양을 받았겠죠. 인근의 아파트, 이거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죠. 여기 지금 34평형 14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18억이 넘는다고 했던 아파트였지만 최근 거래가 14억 5천입니다.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까지 아직 2, 3년 남았는데 지금 아파트보다 2억은 더 주고 샀고 거기에 금융비용, 기회비용 고려하면 호황기에 누렸던 그 가격 수준으로 회복이 돼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지 사람들 점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포의 아파트 여기도 20억 간다고 했었는데 최근 거래가 15억 5천입니다. 10월에 18억에 팔렸던 아파트가 11월에 15억 5천으로 내려갔지만 이후에 후속 거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졌던 가격은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화랑기에 분양을 받으면 로또 맞는 것과 같다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했고 그들 지금 물건을 쥐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 손실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1년 반 전에 분양한 아파트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최대 4억을 할인 분양하고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9번의 줍줍을 했지만 미분양이 60% 이상 남았고 이거 LH에서 일부 고가로 사준 그런 이슈도 있었던 단지이죠. 어쨌든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는데 최초 분양가에서 30% 이상 할인을 하면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책을 풀어주고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들어오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30%나 할인해서라도 팔고자 하는 시장이었어요. 주택시장 훈풍에 효과를 봤다고 하죠. 완판이 임박했다는 기사 9월에 나왔습니다.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렇게 할인이 되면 빌라 전세가밖에 안 든다고 하면서 완판이 된다고 9월에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어떻죠? 17개월째 미분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11월 말의 기사인데 미분양 물량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30가구에서 69가구로 줄었죠. 이만큼 젊은 층한테 이 물건을 넘겼지만 그게 끝입니다. 여전히 팔고 있죠. 최대 35% 할인 분양한다고. 32평형은 11억 넘게 분양을 했고 80짜리는 8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이걸 5억에 준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시장, 이게 현실입니다. 그 당시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속 터지겠죠. 자기가 산 것보다 이미 공식적으로 3, 4억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송파 15억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보다 1억 5천을 낮춰도 그 물건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작년에 분양할 때 분양 경쟁률 2,7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전용 65짜리 15억 가까이 분양하는데 이거 싸고 더 비싸질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2,8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물건을 서로 갖고자 했던 시장, 그게 불과 1년 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그 분양가보다 1억 5천이나 낮게 내놔도 그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2달 전에 나온 금매인데 찾는 손님이 없다고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말을 하죠. 초치기 매물을 분양받았다가 마이너스로 내놓은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착순 청약으로 일단 분양받고 피 붙여서 팔고 싶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봐야 겨우겨우 팔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강북구의 아파트인데 84제곱미터짜리를 11억이 넘게 분양을 했습니다. 이걸 싸다고 생각하고 분양받았는데 잔금 치를 거 생각도 안 했죠. 피 받고 넘길 생각이었지만 잔금도 구하기 어렵고 지금 당장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피를 보고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들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시장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21년 12월 분양을 했고 이제 내년 초에 입주를 하는데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거 분양받았을 건데 손해를 보고 팔겠다고 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는 시장입니다. 미아동의 이 아파트 작년 3월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분양권 겨우 하나 거래됐고 그것도 마피 2천으로 겨우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여전히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고 하고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과거보다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분양가 밑으로 팔겠다는 물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과거에 싼 분양가에 분양받았다는 사람들 그 대금을 치를 능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전히 로또를 기대하면서 청약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분양가 10억이 넘고 고분양가 논란이 있지만 역세권 입지에 일단 청약해서 분양받자 이런 사람들 우르르 또 몰려갔어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과열된 시장에서 분양을 받았고 그랬던 사람들 마피에 손절을 하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간 분양가에 뭔가 먹을 게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또 청약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청약을 생각하는 사람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급이 부족해지고 분양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서 지금 높은 분양가에도 분양받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서울의 아파트 34,000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5년간 46,000채씩 공급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내년에 지금 말한 숫자보다 적은 숫자 2만 채 정도 분양 예정이라고 하니까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한 아파트도 이 대금을 못 내고 이걸 버텨낼 수 없는 게 현실인데 내년에 2만 채 공급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논리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수년간 부동산 화랑을 타고 수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됐고 이거 일단 분양받으면 로또라고 생각하면서 청약하고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 공급 물량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 아니라 이미 입주해서 공급된 아파트 기축의 매물들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매물은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PF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는 PF 사업들 산재에 있습니다. 이들의 부실을 제거하고 할 것은 진행하게 해주겠다. 이게 정책의 목표인데 이 얘기 결국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존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견디지 못해서 경매, 급매로 물건을 쏟아내고 있고 이렇게 못 견디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축의 공급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잠깐 공급 물량 부족한데 후년에는 그 물량이 급증할 걸로 예정되어 있어요. 또 서울시의 시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무화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이 소규모지 7,800채 이상 공급하는 아파트 사업 추진하라고 온갖 행정적인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공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대기 중인 분양 물량은 엄청납니다.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살 사람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살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가격이 돼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본만으로는 살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금리 또한 유리한 환경으로 펼쳐져야 돼요. 여기에 사람들이 꼭 집을 사야 한다는 그 심리가 활성화돼야 다시 시장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준비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 미국이 금리 동결하고 뭐 내년에 금리 내린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내년 말에 내려봤자 4.6%입니다.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현재의 상황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다리면 기회가 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이런 말에 불안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